청소를 마치고도 준우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지연이가 말했다.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어때요? 늦었는데 나룻배가 안 올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 엄마인 최할머니가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연은 준우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차림새에 지연은 긴장했다. 뭔가 두려운 듯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삼촌이라고 인사했다. 최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있는 이 아저씨를 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공휴일인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늦게 들어왔어요.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날도 많잖아요. 이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이가 미리 알려달라고 전화했잖아. 어서 샤워하고 밥 먹으러 나와. 식당에서 먹었어. 그리고 여기 나와서 아이랑 얘기하게 해. 1시간쯤 후 최 씨가 알록달록한 잠옷을 입고 나왔다. 손에는 갓 내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앉아 준우는 어디 있니? 라고 외쳤다. 두 아이가 다가왔다. 최 씨는 지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물었다. 직업이 뭐니? 몇 살이니? 저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올해 23살입니다. 그곳이 시골 중학교인가요? 제 딸이 예전에는 사시를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되면 하루 종일 목이 아프고 월급으로는 채소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님 직업은 뭐니? 준우는 지연의 손을 잡아당겨 옆에 앉으라고 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군청 공무원이세요. 어머니는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식료품을 팔아요. 이때 이 씨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은퇴했고 이모님도 어머니처럼 매일 장사를 하시죠. 최 씨는 우유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우유 한 잔을 유리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말했다. 왜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세요? 식료품은 바구니부터 일상적인 사소한 것까지 다양하잖아요. 그게 큰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이시니까 부장인가요? 아니면 서기인가요? 제 삼촌은 은퇴한 도청 공무원이에요. 지방 공무원 월급은 아침밥 먹을 돈도 안 되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꼭 참석해야 해요. 가족끼리 싸우거나 다투거나 도둑질하는 일에도 꼭 참석해야 하고요. 부패, 아내 도둑, 남편 도둑질 같은 일도 해결해야 하고요. 결국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쓸모없는 거죠. 차라리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파는데 익숙한 농부가 되어 돈도 벌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잖아요. 지연은 최 씨를 올려다볼 엄두도 못 냈다. 최 씨가 자신을 깔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입술을 오므리고 비웃은 후 일어서서 말했다. 뭐 좀 물어볼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안 사정은 알고 있었어? 그리고 준우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최 씨의 차갑고도 단단한 말에 지연은 몸을 떨었다. 준우는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린 서로 사랑할 뿐이야. 엄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연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 지연은 계단 쪽으로 걸어가며 느긋하게 말했다. 알았어. 이제 쉬어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에 가야 해. 오늘 누가 2억짜리 도자기 꽃병 2개를 주문했는데 내일 일찍 가서 가져갈 거야. 넌 좀 생각해 봐야겠어. 아무나 이 집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도자기 꽃병이 한 쌍에 2억 동이나 하는 걸까? 집에도 설날마다 꽃을 꽂아두는 도자기 꽃병이 있었는데 작년에 겨우 20만 동 약 2억 원에 샀다. 게다가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가득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집안과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지연은 생각에 잠겨 최 씨 부인이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씨의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둘 다 자야 해. 늦었어. 그제야 지연은 당황하며 시계를 봤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줘. 너무 늦었어. 지금 배는 안 오고 있어. 내일 집에 데려다 줄게.
이때 지연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강과 나룻배로 헤어진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결혼 후의 삶이었다. 행복하다면 어떤 강이든 건널 수 있고 어떤 고개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 씨도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준우는 지연의 손을 잡아 위층으로 올려보냈다. 언니 방에 도착하자 준우는 여기 들어와서 혼자 자. 여긴 내 언니 방이야 라고 말했다. 지연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준우는 갑자기 윙크를 하고 미소를 지은 후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당겼다. 지연은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오늘 밤 집에 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내일 아침 학교에 가서 가르쳐야 한다. 남자친구 집에 간 건 처음이었지만 마치 고문당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재빨리 준우에게서 손을 떼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밤이 늦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지연이 집에서 자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준우는 애인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매일 꽉 안고 있으면 키스도 힘들잖아. 오늘 결혼하자. 알았지? 어차피 거의 결혼할 뻔했잖아. 지연은 준우를 밀어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어머니 말씀 들었어요?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준우는 지연을 침대로 끌어당겨 눌러앉히고 말했다. 오늘 밤만 지나면 하늘이 다시 맑아질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준우는 몸을 숙여 지연의 뺨에 입을 맞추고 애인을 사랑스럽게 끌어안았다. 준우 자신도 30살이었고 여자와 가까워진 게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시골 여교사의 은근하고 수줍은 모습이 좋았다. 준우는 지연을 몇 번이나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잠시 손을 잡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다른 여자들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준우는 그녀에게 더욱 끌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의 것이 되어야 했다. 지연은 매우 내성적이었다. 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오늘 이 방에서 준우의 달콤한 애무를 뿌리칠 수 없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꽉 와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풍만한 가슴에 닿자 탐욕스러운 입술이 깊숙이 파고들어 온몸을 마비시켰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우는 천천히 한 걸음씩 부드럽게 연인에게 고통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순식간에 준우는 지연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첫사랑의 황홀경에 빠진 지연은 그날 밤 최 씨를 만나 열등감과 두려움을 잊었다. 준우가 평생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여정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묻고 미소 지었다. 준우는 연인의 작고 상아 같은 몸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고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